자, 시작해봅시다. 그러면 1회합 주기당 minus 1, 2, 3, 4, 5, 6, 7, 8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에서 관측하면 이 금성들이 어느 방향 쪽에서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네요. 네, 동, 남, 서 해보죠. 태양이 서쪽 하늘에 졌답니다. 몇 시 얘기하는 거지? 이때는 저녁 6시를 얘기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관측자 입장에서는 태양 대비 태양과 얼마나 각이 벌어졌습니까 하는 게 희각이 됩니다. 금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 48도까지 벌어집니다. 대략 한 3시간 정도 관측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관측자 입장에서 비너스 1, 비너스 2, 비너스 3까지 이렇게 보이네요. 조그만 보름달, 좀 더 큰 보름달, 상향 이상으로 보이다가 그래서 서에서 동방향으로 순행하다가 동방 최대에서 꽤 오래 머물다가 이후에 서방 최대각으로 동방 내합 쪽으로 오면서 비너스 4 초성을 보이는 이런 행동을 역행하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서에서 동으로 순행하다가 한동안 머무르다가 이후에 역행하는 겁니다. 서에서 동방향, 동에서 서방향 역행. 가능하겠습니까? 태양을 동쪽 하늘에 박아놨습니다. 이때는 새벽 6시를 준비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너스 5는 동에서 서로 역행하는 와중에 비너스 5가 보입니다. 서방 최대각지가 비너스 6네요. 이후에 다시 비너스 7, 8 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역행하다가 순행 다시 합니다. 보이는 위상을 보면 비너스 5 금호 위상이었다가 하얀 보름달, 조그만 보름달 이런 식으로 보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역시 서방 최대 근처에서 머무를 이유도 된다고요. 순행 라인과 역행 라인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선 남쪽 하늘에 금성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얘가 딴 나라에는 되는데요. 북극에서는 될 수 있죠. 이해는? 그래서 전제 조건이 항상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관측한 이런 식으로 제한됩니다. 물론 재수 없으면 호주에서 관측하는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극강한 변태스러운 사설 이런 쪽에서 난 얘기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어? 되는 거예요. 뭐가? 여기에서. 호주에서? 남쪽에서? 되지. 호주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도 남쪽 하늘에는 없습니다. 북쪽 하늘 쪽에 있습니다. 정리됐습니까? 호주에서 태양은 어느 쪽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동쪽에 뜬다니까. 바로 맞추시네. 내가 니한테 질문했던 거잖냐. 아, 남쪽 아니야? 서이구나. 자, 이제 외행성 얘기를 해보죠. 내행성 대비 외행성은 조금 더 간단한데요. 여기를 합이라 합니다. 여기는 충이라 합니다. 여기는 동쪽의 동구라고요. 여기는 서쪽의 서구가 됩니다. 세파로 그리면 제3탄 아까 1, 2탄 기억하시죠? 제3탄 나는 초성 또는 금음 위상으로 다시 말하면 반달 이하의 위상으로 화성을 봤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쪽 라인에 있는 것들은요 다들 보름달 모양으로 보여요. 충이요? 예, 대놓고 보름달이죠. 우리 지구 입장에 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름달 위치 쪽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상현인데요. 지구에서의 달이 상현이 반달이지만 이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태양빛을 거의 온전히 반사해서 옵니다. 보름에서 살짝 살이 빠질 뿐입니다. 이건 화성의 공룡이라고 그러는데요. 목성이요, 토성이요 하면은 다 보름 이상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외행성은 다들 반달 이상의 위상으로만 보입니다. 알겠나요? 충이면 보름달과 같은 방향인데요. 저녁 6시에 동쪽에 떠서 밤 12시 남중하고 저녁 새벽 6시에 서쪽으로 치는 가장 오래 볼 수 있습니다. 충이요? 가장 오래 볼 수 있고요. 지구에서 거리가 제일 가깝네요. 가장 크게 보입니다. 또한 가장 밝게 보입니다. 동구 쪽은 상현처럼 저녁 6시에 남중에서 밤 12시에 서쪽으로 치는, 서구는 하얀처럼 밤 12시 동쪽에 떠서 새벽 6시에 남중하는 그런 그림을 보겠습니다. 외행성도 역시 순행과 역행을 하게 되는데요. 외행성의 역행은 바로 요 충에서 역행이 일어납니다. 시험 문제 내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충에서 가장 크게, 가장 오래, 가장 밝게 보이며 역행까지 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전부에서 역행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요 충 근처에서 역행합니다. 또한 역행의 범위 정도는 화성이 제일 크고요. 목도천으로 가면 갈수록 역행의 범위는 점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서에서 동으로 순행하다가 동에서 서로 역행하다가 다시 순행하는 이 역행의 한 정점이 바로 충일 때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역행의 크기는 화성이 제일 크고 목토천으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물론 역행하는 시간도 목토천으로 갈수록 점점점 짧아집니다. 낙서시. 낙서했어요. 자, 역시 꽤 중요한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가면서 시간의 흐름이 준비됩니다. 이해됐습니까?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 정도까지 한번 잡아보죠. 해가 지는 시간 일몰 시간 준비해 봅니다. 일출 시간도 준비해봤네요. 결국엔 이 영역은 밤이라는 영역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여러 행성이 지는 시각을 한번 제시해 봅시다. 지는 시각. 이렇게 행성의 지는 시각이 준비됐네요. 이 부분은요, 해 지기 전에 먼저 집니다. 해 지기 전에 먼저 집니다. 먼저 떴겠죠. 알겠어요? 동방이요? 서방이요? 이건 서방이죠. 그러면 얘는 해가 진 뒤에 집니다. 해가 진 뒤에 지는 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동방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빨리 되는 놈은요, 수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수성은 회합 주기가 4개월 있잖아요. 즉 이런 일종의 사인 곡선이 몇 달마다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이쪽은 서방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있습니다. 동방이었다가 서방으로 넘어갑니다. 동방이었다가 서방으로 넘어갑니다. 이 수성은 내합에 있습니까? 외합에 있습니까? 예, 여기는 내합이죠.
그래서 여기가 뭐 3월이면 3월 달에 수성은 내압 근처를 지나면서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럼 뻔뻔하게 서방에 있다가 동방으로 넘어간대요. 뭐지? 서방에 있다가 동방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는 외압입니다. 네, 여기도 역시 외압이겠고 외압에서 외압까지 이게 한 회압축이 수성의 회압축이 약 4개월이 나오게 됩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미래 실천. 그러면 어떤 놈은 요렇게 그려봤네요. 이건 누굴까요? 얘는 금성이 되겠죠. 태양보다 이가 이제 큰 서방 최대 동방 요 태양보다 나중에 지는 동방 최대각 쪽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8월달에 금성은 동방 최대각 쪽에 있으면서 상현 위상으로 보인다. 이럴 수 있겠죠. 10월달에 내합을 지나면서 여기가 동방 라인이었고 태양보다 먼저 진 서방 라인이죠. 동방에서 서방으로 넘어가는 여기가 금성의 내합을 지나는 놈이죠. 그래서 뭐 한 10월쯤에 금성은 역행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내합 근처를 지나면서. 이해됐습니까? 금성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수성이 영어로 뭐예요? 머큐리. 자, 외행성 보겠습니다. 외행성은 충 공전 방향 어떻습니까? 근데 공전 방향 분명히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래서 화성의 위치가 M1에서 마스 2로 움직이도록 할게요. 그럼 충 다음에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지구의 위치 Earth 1에서 Earth 2로 옮깁니다. 내행성은 지구보다 더 빨리 돌아서 그냥 지구의 위치를 고정시켜놔도 상관없다 했는데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 2의 위치에서 화성 마스 2를 보면 이걸 동구라 불러야 될까요? 서구라 불러야 될까요? 동구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외행성은요. 공전의 방향은 분명히 반시 방향입니다. 모든 행성의 공전 방향 반시 방향 서에서 동입니다. 그러나 외행성의 위상의 변화는 충 다음에 서구 쪽이 아니라 동구로 갑니다. 이후에 합으로 가고 서구로 가고 다시 충이 되고 이게 1회합충이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자, 물을게요. 밤 12시에 진대요. 아까도 말했죠. 밤 12시 지면 이거 내행성일 수가 없다고요. 외행성이에요. 요놈이 화성학이에요.
밤 12시에 화성이 졌대요. 이 화성은 합, 동구, 충, 서구 언제입니까? 밤 12시에 졌답니다. 동구. 그렇죠? 동구죠. 밤 12시 지구 우리 위치에서 서쪽에 동구가 되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화성은 동구의 위치에 있을 때 밤 12시에 진 화성입니다. 그럼 이 화성이 지는 시각은 1번 라인 가야 될까요? 2번 라인 가야 될까요? 화성이 지는 시각이요. 화성이 지는 시각은 1번 라인 쪽으로 갑니까? 2번 라인 쪽으로 가겠습니까? 동구 다음엔 합으로 갑니다. 합은 뭡니까? 하면 태양과 같은 방에 있으니까 해질 때 같이 져요. 여기가 화성의 합이죠. 이해됐어요? 되겠나요? 그래서 오행성은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화성 말고 주피터, 목성 할까요? 그러면 목성 역시 지는 시간이 나올 텐데 이 기울기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짧게 와야 됩니까? 좀 더 길게 가야 될까요? 화성의 회합 주기 대비 목성은 좀 더 짧아요. 이런 그림이 됐어야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럼 뭐 까짓 거 토성을 이렇게 그린다면 토성은 더 짧은 시간 만에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그림 역시 굉장히 하나의 그래픽에서 여러 개를 물어볼 수 있겠군요. 정리하십시오. 화성이 충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해 뜰 때 지는 거죠. 충의 위치는. 그래서 요 화성이 지는 시각 해갖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화성의 충 잡아놓을 수도 있겠군요. 그럼 이해되겠어요? 어쨌든 왼성 위상 변환보다 시계 방향 위상이 바뀐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고 하니까 뭘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성들은 기본적으로 황도라인 근처에서 발견된다 했습니다. 어느 날 해볼게요. 아마 이 사진은 한 5월 정도쯤인가 여러분한테 5월인가 4월인가에 한번 드린 적이 있는 사진일 것 같습니다. MA는 마스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이해되겠습니까? 요래 놓고 다음 날 마스와 비너스의
이 직경은 밝기는 그리고 적경은 이런 질문을 할게요. 알겠습니까? 참고로 이 비너스는 두 가지 타입의 비너스를 주도록 할게요. 한 놈은 조그만 보름달이고 한 놈은 초승의 위상으로 보일 때다 하겠습니다. 금성 두 개로 볼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이 위치에서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그래서 그날은 아니지만 여기다가 뭐도 붙여볼까? 머큐리 수성도 붙여볼게요. 느낌 알겠습니까? 이래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름달 커질 거예요. 밝기는 밝아지지. 자 봅시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몇 가지 나온다고? 8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가 나옵니다. 행성들이 대부분 어디서 보입니까 하면 황도라인 근처에서 보인다 했습니다. 이 행성들을 쓱 이으면서 이걸 황도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고의 적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네요. 천고의 적도. 천고의 적도는 약 53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서쪽 하늘에 걸리게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뭐 요 정도쯤으로 해서 53도를 가지고 요게 천고의 흰색이 적도라고 해봅시다. 이해됐어요?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면 황도 따라 이쪽에 이렇게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하겠어요. 태양은 황도 따라 반시 방향으로 움직여 나갈 겁니다. 지금 플러스 저기 있다가 마이너스 저기로 가다 만나네요. 이해됐어? 요런 그림을 그렸다면 여기는 춘분점입니까? 추분점입니까? 플러스 저기 있다가 마이너스 저기로 가다 만난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는 추분점이 되는 겁니다. 태양은 아직 추분이 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월 달에 찍었다 하면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추분점을 지나기 전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9월 초에 찍었다 그런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겠습니까? 이런 행성 그림 하나 퉁 던져놓고 말입니다. 알겠어요? 뭐 그리고 초승달에 떠 있잖아요. 이건 해진 뒤에 서쪽 하늘이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하겠습니까? 일부러 태양과 이각이 좀 수성을 크게 키웠습니다. 먼저 이 내행성은 두 내행성은 동방에 있습니까? 서방에 있습니까? 내행성은 동방에 있는 겁니까? 서방에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서쪽 하늘에 보는 거잖아. 동방. 네, 동방이죠. 그래서 수성이 동방 라인에 맞춰서
여기에 수성이 먹기가 있다 할게요. 그렇다면 금성은 태양과 이각이 좀 더 작게 그려놨습니다. 태양과 이각이 작은 금성은 비너스 1과 비너스 4. 예, 여기가 비너스 1과 비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화성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마스 화성은 뭐 요런 정도쯤에 화성이 있겠죠. 알겠습니까? 먼저 화성부터 합시다. 이 화성은 분명히 공절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겠으나 위상의 방향, 시계 방향입니다. 다시 말해 왼쪽으로 한다고? 합쪽으로 와요. 합쪽으로 한다는 것은 지구부터 더더 멀어지고 시경은 작아지고 밝기도 어두워지겠습니다. 화성의 역경은 흉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그 말은 여기는 수면 라인입니다. 금성이 만약 비너스 1에 있었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얘는 이쪽으로 비너스 2, 3 쪽으로 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시경은 커지겠고 밝기는 커지겠고 역시 수면 라인 쪽입니다. 하면 비너스 4에 있어요. 내압 쪽으로 옵니다. 어차피 동방이니까 시경은 자꾸 커지겠고 밝기는 이미 동방 최대각을 지나서 밝기가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행 라인입니다. 이해됐어요? 머큐리, 비너스, 마스, 주피터 뭐 이 정도쯤 해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 라인 끄면서 황도해버리겠죠. 되겠습니까? 천구의 적도를 뭐 이 정도쯤으로 천구의 적도를 올려보도록 하죠. 천구의 적도가 이쪽에 갈 수도 있어요. 천구의 적도가 지면과 53도의 각도를 가지고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동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동점에 보이는 두 내행성이네요. 이 내행성은 동방에 있는 놈이다, 서방에 있는 놈이다. 동쪽의 태양 뜨기 전의 상황이겠죠. 동쪽의 태양 뜨기 전의 상황이에요. 알겠습니까? 동쪽의 태양 뜨기 전의 상황, 서방이죠. 역시 일부러 머큐리의 수성의 이각을 조금 더 크게 놨습니다. 수성이 서방 최대각 정도에 있게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요 금성은 합니다. 이 금성은 이각이 좀 작다 보니까 비너스 8인지 비너스 5인지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금성이 비너스 5에 있어서 금음의 이상으로 보이는지 비너스 8에 있어서 동그란 보름의 이상으로 보이는지 됐습니까? 예, 여기 마스도 하나 준비해봤죠. 화성입니다. 그럼 다음날 이각의 변화는 밝기의 변화는 적격의 변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자, 비너스 5에 있다고 합니다. 서방입니다. 해 뜨기 전에 동쪽에 해 뜨기 전에 보고 있는 중입니다. 서방입니다. 서방이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이 각은 비너스 4, 비너스 5 서방 최대 쪽으로 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각은 커집니다. 되겠습니까? 밝기는요? 서방 최대 쪽으로 하니까 밝기가 밝아지고 있네요. 역행 라인 쪽입니다. 되겠습니까?
됐나요? 반면 비너스 A에 있다면 이가 크기는 작아지고 있군요. 밝기도 어두워질 거고요. 순행 라인입니다. 화성 어디 있습니까? 네요. 예, 화성은 이 정도 라인 쪽에 있겠네요. 앞으로 서구 방 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 각은 증가되겠고 밝기도 증가되겠고 어차피 충 근처에서 역행하고요. 화성이 더 적경이 증가되는 수면면 쪽에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천구의 족도가 그려졌는데 이쪽에 있는 놈들은 마이너스 적이에요. 여기 있는 놈들은 플러스 적이에요. 마이너스 저기에서 태양이 반시반 가다가 마이너스 저기 쪽에서 플러스 저기로 이미 넘어갔어요. 이 점은 춘분점입니까? 추분점입니까? 예, 춘분점이 되겠죠. 그러면 태양은 이미 3월 말을 넘어갔다라고 할 수 있겠고 뭐 4월에 찍은 거다 이런 정도면 괜찮죠. 만약에 2월에 찍었다면 안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행성 몇 개 던져놓고 황도 그리고 적당히 천구의 적도도 그리고 이해됐습니까? 뭐 여기에 조금 금음달까지 이렇게 그려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화성과 목성이 같이 보인대요. 화성과 목성이 같이 보인대요. 여기까지 확인 되겠습니까? 여기에 화성, 마스와 쭉 따라가서 주피터, 목성이 같은 방에 딱 보인대요. 질문. 화성과 목성의 이각 변화의 크기는 누가 더 크겠습니까? 화성. 화성의 이각이 0도라는 뜻은 뭐죠? 태양과 같은 방위 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화성 이각이 180도래요. 충에 있다는 뜻이죠. 이해됐어요? 화성 이각이 0도라는 것은 같은 방에 있는 합이고요. 화성 이각이 180도가 되는 것은 충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화성 이각이 0도에서 180도를 거쳐서 다시 0도까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회합주기라고 부릅니다. 회합주기 누가 더 길지? 화성이 더 길죠. 아까 말했잖아. 외행성의 회합주기는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화성이 더 깁니다. 목토천으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이해됐어요? 이각의 변화가 0도에서 시작해서 180도를 거쳐서 다시 0도까지 걸리는 이 시간을 회합주기라는데 회합주기는 누가 더 길다? 화성이 길입니다. 이해됐어요? 거기 이각의 변화량은 하루 동안 이각의 변화량은 화성이 더 작아야 됩니다. 이해됐어요? 화성의 공전 속도는 분명히 목성보다 더 빠르긴 하죠. 근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관측했기 때문에 지구 운동까지 고려해야 되고 회합 주기에 대한 정보를 고려해야 나오는 문제예요. 쉬울 리가 하나도 없는 문제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중 옳은 것은 공부도 골라라.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별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행성, 내행성, 외행성에 대해서 물어볼 건 적정도 있고 밝기도 있고 이각도 있고 별의별 걸 다 물어볼 수 있네요. 정해 주십시오.
지난주와 지지난주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항성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그게 비하면 훨씬 더 복잡하게 들어오겠네요. 다시 해볼까요? 머큐리가 보이고요. 비너스도 있고요. 주피터도 있대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네요. 이게 뭐라고? 행성들 풀었어요. 뭐라고? 황도. 이해됐습니까? 대략 한 53도 정도 가지고 이렇게 천고의 척도도 53도 각도를 가지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쪽이 동점입니다. 그래서 역시 동쪽 하늘을 보이는 내행성이에요. 이 내행성은 어디 있다고? 서방에 있다고요. 이 점은 뭘까요? 이 점은 뭘까요? 태양은 여기 있을 겁니다. 황도 라인에. 플러스 저기에 있다가 마이너스 저기로 가다 만난 점입니다. 네, 이건 죽을 점이에요. 9월 말을 이미 지났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름에 찍은 거다 하면 안 되네요. 만약에 방위각이라는 걸 주었어요. 방위각을 주면서 여기가 90도래. 이해됐어? 그럼 이렇게 해서 천구의 적도를 올려야 돼요. 됐습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서 해 뜨기 직전 해봐요. 해 뜨기 직전 형성, 태양이 지평선에 걸렸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황도 라인과 그러면 천구의 적도를 그리면 여기가 이제 죽은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직 죽은 점에 도달하진 않은 상황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당연히 한 방에 여러분이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오늘 수업 동영상들 다시 단톡에 올릴 테니까 한 번 더 조금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챕터 17과 18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아직 여러분한테 뭐 얘기 안 한 내용이 없잖아 있어요. 17, 18. 그쪽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 게 숙제가 되겠고 이미 다 풀었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드차 2013년 건데요. 챕터 테마 14, 15 해갖고 행성에 대한 것과 그리고 달과 태양에 대한 게 있습니다. 값지 실어놨으니까 해서 실어놨으니까 숙제를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넘겨주십시오. 뒤쪽으로. 자,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내용 정리 간략하게 하고 문제 푸십시오. 서페이드 문제 푸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